안녕하십니까, 비선왕입니다. 현재 시간 2022년 1월 16일 오후 3시 15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어, 하락관점 브리핑을 좀 해보려고요. 하락관점. 저는 영상을 보면 아시겠지만 이 지점이 중기적 저점이라고 현재까지 생각하고 있어요. 현재까지 중기적 저점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이게 쏘아 올리게 되면 금년도에서 가장 낮은 점일 수 있어요. 가장 낮은 저점일 수 있어요. 이 해당하는 점을 저는 10불 차이로 맞췄죠. 10불 차이로. 좀 확대를 해봐야 돼요. 이 파란색이 이제 제가 영상을 통해서 그어놨던 선에 다 치워버릴게요. 보시면 10불 차이 납니다. 10불 차이 나게 맞췄고, 사실 이 지점에서 롱을 들어간 건 아니지만 심지어 숏을 스위칭하고 롱을 이 지점에 들어가서 큰 수익을 얻었고, 해당 타점을 잡는 방법과 수익을 올린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 영상을 보시면 인증도 돼 있고 꼼꼼하게 설명이 돼 있기 때문에 해당 영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단순히 저점을 잡아서 올라가는 것을 먹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위아래로 지금 발라먹고 있어요. 발라먹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피지기면 100점 불태. 우리가 상승을 보고 있는데 하락이 오면 어떡할 것인가? 하락은 안 오냐? 아니에요. 하락 올 수 있어요.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하락이 오게 되면 어떤 형태로 올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전제 조건은 숲을 먼저 보고 있어야 된다. 숲은 중기 분석 영상에서 다루고 있어요. 중기 분석 영상은 한 달에 한 번만 업로드하기 때문에 시간이 다소 길더라도 2배속으로 보세요. 당시에는 지금보다도 말이 더 느렸기 때문에 2배속으로 보세요. 20분이면 봅니다. 20분 투자해서 한 달 동안의 로드맵을 가져가시는 겁니다. 그 영상을 들어야 본 영상도 생략된 부분이 많을 거기 때문에 이해가 될 수 있어요. 네, 진행할게요. 1번 시나리오 기준으로 복합 조정은 W파가 이 지점, X파가 이 지점, Y파가 당시에는 Y파가 다 나오지 않은 상황이었어요. Y파가 저는 정확히 파란색 위치 이전에서 반등이 올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되면 1, 2, 1, 2에서 두 번째 2가 첫 번째 2를 침범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되면 큰 상승이 가능한 유일한 시나리오다. 그리고 저는 이 시나리오를 1번 시나리오로 가능성은 낮지만 지지를 하고 있었던 상황이었고, 그런 상황에서 기가 막히게 반등이 왔죠. 다만 이 첫 번째 시나리오의 불규칙 조정 카운팅이 안 끝났을 가능성이 있어요. 얘기를 잘 들어보세요. 불규칙 조정의 Y파는 A, B, C 파여야 한다. A, B, C 파여야 한다. 그리고 이 Y파가 끝나면 다시 또 복합 조정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하면 상승으로 이어지겠죠. 하지만 이 ABC가 큰 ABC의 소파동일 가능성을 항상 생각해야 돼요. 왜냐면 이 불규칙 조정의 밸런스를 보면 Y파는 짧고 W파는 매우 깁니다. 물론 이런 형태의 비율이 안 나오지 않아요. 자주 나오는 비율이긴 합니다. 대략적으로 자주 나오는 이런 형태의 비율은 한 1대2 정도, 1대2 정도, 1대2 정도 나오는데 사실 1대2도 좀 넘어갔죠. 그래서 조금 과하긴 하다, 밸런스적인 측면에서. 그렇게 치면 이런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는 사실 조금 더 내려가는 모양이, 물론 이 Y파가 여기서 끝나는 그림을 제가 예상해서 여기서 반등 오는 거를 정확히 맞췄지만 낮은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는 있었다. 왜냐하면 이 종결이 깔끔하게 되면서 36.5K를 안 부딪히기 위해서는 굉장히 영역이 타이트했다. 실제로도 몇 불 차이 안 나게 반전이 일어난 거예요. 하지만 이런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는 지난 Y파가 아니라 A파고 B파가 이렇게 나오고 C파가 이렇게 나올 수 있겠다. 이렇게 되면
피보나치 밸런스를 맞추는 불규칙 조정이 컨펌 되기가 더 좋아요. 어떤 얘기냐면 얘를 2파로 맞추는 조정, 뭐 예를 들어서 예전에 그어놨던 37.5K 같은 경우에는 매물대 지점이자 786 되돌림 지점이자 어떤 진행에 있어서도 좀 깔끔했거든요. 이런 비율을 갖게 되면 이 복합 조정 비율도 깔끔해지게 된다. 조금 더 내려볼까요? 786 정도에 맞추게 되면 뒤에서 설명하겠지만 이 두 개의 레드 라인으로 구성된 이 박스 영역에 갇히게 됩니다. 이런 비율도 사실은 굉장히 이쁘다고 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얼마나 내려올 것인가 하나는 이미 우리가 계산했던 작도했던 주황색과 두 번째는 얘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계산돼서 나온 거냐 하면 또 기준파가 바뀌는 거죠. A파를 기준파로 해서 피보나치 전진을 때려보면 1.38에서 1.618까지 오는 전체 ABC 형태가 만들어질 수 있지 않을까. 물론 C파는 임펄스예요. 물론 C파는 임펄스지만 1.236, 1.382, 1.618 가운데서 걸릴 것 같은 거야. 걸릴 것 같다. 뭐 이렇게까지 넓힐까요? 네. 이 영역 안에서 잡힐 것 같다. 이때 중요 수치들은 다 좀 카운팅을 하겠습니다. 표기를 해놓겠습니다. 얘도 빨간색으로 넣고 죄송합니다. 이때 지금 현재는 되돌림이 많지 않다. 이 기준으로 봤을 때는 되돌림이 적으면 적을수록 많이 전진할 수 있어요. 되돌림이 깊으면 깊을수록 적게 전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얼마나 올라가는지를 보고 얘를 ABC 관점에서 베팅한다고 하면 1대1 익스펜션 자리를 좀 잘 보자. 1대1 익스펜션 자리를 잘 보자. 그렇게 되면 1번 시나리오 관점이긴 했지만 결과는 달라져요. 왜? 1, 2 자리를 이탈하기 때문에 1, 2, 1, 2, 그 다음에 강한 임펄스의 경우의 수는 사라집니다. 경우의 수는 사라져요. 이거 뭐가 나온다고 했죠? 엔딩 다이고널 나오는 겁니다. 1, 2, 1, 2가 아니라 ABC에 조정 나오고 ABC로 올리고 조정 나오고 ABC로 오른 다음에 이게 글로벌 신고가 갱신하면서 엔딩은 뭐라고 했죠? 엔딩 크레딧이다. 영어가 끝난 겁니다. 이제 네, 퇴실하면 되는 거예요. 퇴실하면 좀 정리를 깔끔하게 하고 비율은 남겨놓고 236자리까지 남겨놓고 여기에 네모 박스를 치겠습니다. 시드 배분은 저점이 갱신대로 올 때 들어가는 시드 배분은 내가 갖고 있는 손절 가격 대비해서 손절 가격까지 왔을 때, 즉 손절이 났을 때 감등 가능한 수준이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나는 10% 손실까지는 리스크 감수를 할 수 있겠다 하면 손절했을 때 전체 풀시드 대비 10% 손실이 나는 지점을 계산해서 시드 분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 안 하고 청산당할 거면 선물시장 하면 안 돼요. 관점 배울 필요도 없고 그 연습부터 해야 돼요. 청산 안 당하는 연습, 시드 계산하는 연습, 시드 투자 비율 조절하는 연습, 비중 조절하는 연습, 그거부터 해야 돼요. 거기에 해당하는 영상도 계획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한정된 시간 안에서 영상을 찍어야 되기 때문에 좀 조절을 하고 있어요. 다음으로 시나리오 2 관점이었죠. 이 시나리오 2 관점에서는 W파가 좀 짧게 나오고 Y파가 좀 길게 나오는 관점이었어요. 중기 분석 영상이나 지난 영상들을 살펴보시면 37.5K 정도에서 마무리되는 걸로 작도를 했습니다. 이 경우 어떤 경우냐면 1, 2, 3, 4, 5 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사실 해당 시기에 작도했던 그 원리적으로 봤을 때에는 3파가 임펄스 3파가 1.618까지 간다는 가정이었어요. 1.618까지 간다는 가정이었는데 현재는 굉장히 애매하게 나왔어요. 1.382 1도 아니고 1.618도 아니고
엘리어트 파동을 공부하신 분은 알겠지만 ABC 기준으로는 1이 이상적이고 임펄스 기준으로는 오파 기준으로는 1.618이 우세한데 실제로는 이런 비율들이 많이 나와요. 이렇게 되면 ABC도 임펄스도 확신할 수 없다. 그러면 얘가 우리는 ABC로 보고 있는 거잖아요. ABC로 확정을 하려면 필요한 게 있어요. 얘가 조금 더 올라서 이 지점과 크로스되면 됩니다. 이러면 임펄스 가능성은 깨져요. 하지만 지금은 조금 진척도가 부족한다고 하더라도 마주치고 있지 않아요. 그리고 사실 임펄스 3파는 다시 그럴게요. 38이 되돌림을 보통 안 줘요. 안 주는데 이렇게 진행한 걸 봐서는 임펄스 가능성을 높게 보지는 않습니다. 다만 0.5까지 뚫었지만 기존 1파랑 부딪힌 건 아니기 때문에 크로스된 건 아니기 때문에 아직은 임펄스의 가능성이 남아있죠. 이 경우에는 떨어질 수 있다. 떨어지게 되면 5파로 떨어지는 거죠. 5파로 떨어지는 거고 이때 비율 살펴보면 1.236, 1.382, 1.618, 1.236, 1.382, 1.618인데 3파가 좀 지지부진했기 때문에 한 382 부근까지는 오지 않을까. 이 382 부근이 이미 그어놨던 우리 영역이에요. 37.5K 부근이기 때문에 이 영역은 추가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약하면 이 지점에서 바로 떨어져서 임펄스를 만들 수도 있다. 혹은 이 지점에서 바로 떨어지는 게 조금 더 볼륨이 크다면, 무게감이 좀 있다고 하면 이게 전체가 ABC일 수 있다. 혹은 1, 2, 3, 4, 5 이렇게 떨어질 수도 있다. 그리고 한 번 더 올라서 떨어지는 거는 임펄스 형태로 떨어지겠고 이 전체는 ABC일 거다. 하지만 복잡하죠. 좀 경우의 수를 간단하게 할게요. 여기서 떨어지게 된다면 시나리오 1, 2가 어쨌든 복합 조정의 카운팅이 어쨌든 간에 임펄스로 떨어져요. 그 크기가 크든 작든 이 영역에서 잡힐 거라고 봅니다. 이 영역에서 잡힐 거라 보고 더 올라간다면 이 전체 임펄스는 깨져요. 하지만 떨어지게 되면 이 역시도 임펄스로 떨어질 거야. 그리고 두 경우 모두 이 전 저점을 깰 겁니다. 다시 할게요. 지금 떨어지게 돼도 올라가서 떨어지게 돼도 내려오는 파동의 모양은 임펄스다. 그리고 지금 떨어질 때 많이 떨어져서 ABC 형태라고 볼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 역시도 ABC다. 우리는 거시적 관점에서 타겟팅을 잡아 놓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떨어졌을 때 저점을 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죠? 이제는 이 소파동을 해석해서 그 종료 지점을 예측해 보는 겁니다. 얘가 예측된 값이 거시적 관점에 이 주황색 라인에 닿으면 가장 먼저 의심을 해보는 거고요. 이 빨간색 라인에 닿으면 이 빨간색 라인이 타점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큰 흐름, 작은 흐름 안에 더 작은 흐름을 모든 비율 관계를 연산해서 공통되는 부분이 타겟 포인트입니다. 이렇게 선을 많이 그어놨어요. 물론 선을 4개 그어놨지만 이거를 많다고 보면 맞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 선 중에서 특정하는 단계는 최종적으로는 이 소파동을 해석한 다음에 나오는 거예요. 따라서 전략을 세우자면 하락 관점자 혹은 하락에 대비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하락 임펄스일 가능성을 고려하고 카운팅을 하고 미래를 보는 겁니다. 그때 제가 좋아하는 아다리가 딱 맞는 포인트 라인이 나오게 되면 그 지점을 의심해 본다. 그 지점에서 롱 타점을 잡을 수 있겠다. 제가 이 지점에서 정확히 그렇게 해서 저점을 맞추고 수익을 낸 것처럼 그렇게 할 수 있다. 이게 첫 번째예요. 다시
뭔진 모르겠고, 비선왕님 얘기하는 거 너무 난이도가 좀 높아요. 저는 사실 중수 이상을 더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리는데 좀 최적화돼 있어요. 왜냐하면 코리니 분들의 마음을 사실 정확히 모를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코리니 분들을 위한 영상들을 좀 기획하면서 좀 그 마음들을 좀 헤아려 보고 있는 중이에요. 조금만 기다려 보시고, 일단 내가 엘리어트 트레이딩을 하고 있고 수익을 못 내고 있다. 다만 수익을 못 내고 있다. 근데 분석은 잘하는 것 같은데 이걸 매매에 적용을 잘 못하고 있다. 예측은 좀 되는데 타점을 못 잡겠다 하는 분들은 제 영상이 매우 큰 도움이 될 거예요. 매우 큰 도움이 될 거고, 초보분들은 초보 단계에서 중수 단계로 넘어가는 그런 어떤 이론들에 대해서 좀 제가 좀 부지런히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다시 돌아가서 요약을 하면, 시나리오 1이고 2고 복합 조정이고 뭐고, 임펄스는 알아야 돼요. 임펄스는 알아야 돼. 오파 구조로 떨어지는 거예요. 오파 구조로 떨어지는 거예요. 여기서 떨어지게 되면 임펄스로 떨어진다. 그래서 우리는 제가 만들어 놓은 이 선들 사이에서 이 임펄스의 피보나치 비율 관계를 보고 저점을 예상해 볼 수 있다. 저점을 어떻게 예상한다? 거시적 관점에서 그어놓은 어떤 목표점과 소파동 분석을 통해서, 소파 분석. 그 다음에 얘를 깼잖아요. 얘를 어찌됐든 간에 하락 관점은 얘를 깹니다. 얘를 깨면 큰 상승 관점 폐기된다. 큰 상승은 없어요, 올해. 다만 글로벌 신고가는 갱신될 수 있다. 뭘로? 엔딩 다이고널로. 이렇게 되면 영화가 끝나고 엔딩 크레딧이 나오는 거고, 우린 영화가 나오면 됩니다. 이때 숏을 치든 비트를 좀 쉬든 현물 같은 경우에는 정리하셔야 돼요. 네, 제가 상승 관점들 위주로 매매를 하고 있지만 저점 갱신되는 하락 관점에 대해서도 궁금하신 분들이 있으셔서 하락 관점에 대한 영상을 특별히 영상을 촬영해 봤어요. 네, 제 관점과 어떤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오늘도 잃지 않는 매매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